2일 28,000달러 선을 방어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소식 발표 직후 4월 30일 기록한 29,200달러를 되찾았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레의 비테스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투자자가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신중하게 거래했다고 전했다. 4월 26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에 육박했을 때에도 레버리지롱에 대한 수요는 보이지 않았다. 레비테스 데이터 기준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은 4월 23일 이후 2% 가까이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자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이자 시장에는 건전한 현상이다. 선물 계약 노출을 피해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대규모 청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레의 비테스 데이터 분석 결과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25% 델타 왜곡이 지난 4주 동안 콜 옵션 사이에 균형 잡힌 수요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매체는 비트코인 가격이 마지막으로 3만 달러 저항선을 테스트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0% 상승한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전문 투자자 사이에서 비트코인 옵션과 선물 시장 상황에 따라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궁극적으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의 결정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은 궁극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은행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내다보며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 자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국 정부가 밝힌 디폴트 가능 일자인 내달 1일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디폴트 시 연준이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3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이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 국제적 평판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금리 상단을 5.25%로 끌어올렸는데 파월 의장은 부채 한도 문제가 FOMC 회의에서 위험 요인으로 논의됐지만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어느 쪽에도 조언을 하지 않는다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만 짚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1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출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선의 추정이라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는 9일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 조치로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로 5가지를 꼽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 간 합의 도달, 여야 지도부가 아닌 일반 의원들 주도의 우회적 해법 모색,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부채 한도 임시, 유예 법안 통과, 주화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 백악관의 독자적 정책 집행, 디폴트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디폴트 발생 시
대규모 실업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디폴트가 단기간 발생해도 일자리가 50만 개 줄면서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은 0.6%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또 디폴트가 한 개 분기 동안 이어질 경우 증시가 45% 폭락하고 GDP는 6.1% 감소하며 일자리가 830만 개 줄면서 실업률은 5%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디폴트에 따른 침체 시 경기 대응책을 쓸 수 없게 되는 만큼 가계와 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인 정책 수단만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일 또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내외 금리차만 고려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온 데다 무엇보다 0%에 가까운 분기 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추가 인상이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회의까지 남은 3주 동안 역대 최대 한미 금리차 타세 원달러 환율이 지속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한은도 0.25%피 인상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연준, 긴축 적절 문구 삭제. 파월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 연준은 2에서 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에서 5.00%에서 5.00에서 5.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에 잇따른 파산에도 불구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3회 연속 0.25%피 인상을 택했다. 하지만 FOMC 정책 결정문에서 추가적 정책 긴축이 적절한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문구가 삭제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일단 부인했다. 경험한 적 없는 한미 금리차 1.75%피 환율 급등 여부 촉각이 날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에서 1.75%피로 벌어졌다. 1.75%피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최근 1,3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금리 격차 등의 영향으로 더 뛸 경우 한은도 추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원화가 절하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미 지난 2월과 4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5명은 3.75% 기준금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달 동결 관측 경기 가라앉는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져 하지만 시장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 동향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하는 금통위가 이달 25일에도 2월, 4월에 이어 3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 금융 상황이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민간 소비 덕에 겨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1에서 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은 역시 연준과 마찬가지로 1년 반 넘게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의 부작용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아직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나 여러 건전성,
복원력 지표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음의 분석이지만 SVB 사태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부터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 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한은의 연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행권 불안에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한 미국인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조사업체 모닝 컨설트의 4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22%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일 보도했다. 지난 1월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비트코인이 미국인 100명 중 16명꼴로 보유해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꼽혔고 나머지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 순이었다. 암호화폐 보유의 증가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은행들의 잇단 파산의 여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높아진 관심 속에 투자자들이 언젠가 전통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믿는 암호화폐는 지난주 상승세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갤럭시 암호화폐 지수는 4.69%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7.64% 올랐다. 모닝 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다음 달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금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뉴욕 증시의 금광기업 지수 시가총액은 지난 1월 10일 이후 410억 달러 불어났다. 비트코인과 금을 지탱해주는 것은 또한 달러 가치의 꾸준한 하락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여전한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에서 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에서 5.25%로 올랐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날 금리 인상은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예정된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앞서 연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유지한 채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여파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자 작년 5월 0.5%포인트 올린 해 이어 6월, 7월, 9, 5월, 11월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청력을 기울였다.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작년 12월 0.50%포인트, 올해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 올리는 등 인상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날 금리 인상 발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전년 동월보다 4.2%, 전월보다 0.1% 각각 오르면서 둔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 역시 전 분기보다 1.2% 상승했고 3월 말 기준 미국 노동자의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 폭도 5.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연준은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 재정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월 FOMC 성명에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 대신 들어간 것으로 향후 금리 동결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는 금리 인상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 통신은 추가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시장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우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고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연준은 성명에서 우린 목표 달성을 방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국제 상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1.50에서 1.7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가장 최근인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격차를 유지했는데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그만큼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3일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 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은 셈이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을 끝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연내 상당폭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다소 찬물을 끼얹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피주거 서비스 부문의 수요와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더 약화해야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더욱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장기간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회견에 앞서 향후 동결 여지도 열어놓은 듯한 비둘기적 FOMC 성명에 일제히 오르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들이 나온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 기대보다 다소 냉파적인 파월 의장의 회견은 인플레이션 억제까지 갈 길이 멀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물가 지표와 임금 상승률이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2%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선 침체를 피해 연착륙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무너지면서 은행 시스템의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지난달 초 이후 미국의 은행 부문 여건이 광범위하게 개선됐다며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력하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은행 부문의 부담이 가계와 기업들의 더 긴축적인 신용 여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신용 긴축이 경제의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